3년 된 핸드폰 절대 바꾸지 마세요. 이 영상을 따라서 설정 몇 개만 바꾸시면 다시 새 폰처럼 쓰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앱이 안 켜져. 사진 한 장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전화 받으려고 하는데 화면이 멈춰서 못 받겠어.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아서 하루 종일 충전기 들고 다녀야 해. 휴대폰을 조금만 써도 금방 뜨거워져. 정말 답답하시죠? 이런 현상들이 2개 이상 나타났다면 이 영상 보시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래된 폰을 새 폰처럼 편리하고 빠르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하시기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 느려지면 이제 새 폰 사야겠네 하고 포기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7가지 간단한 설정만 바꿔도 여러분의 핸드폰이 새 폰처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년 된 어머니 핸드폰에 이 방법들을 적용해 드렸더니 어머, 이게 내 폰 맞아? 왜 이렇게 빨라졌지? 하시며 정말 놀라워하셨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가능한 일이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죠. 오늘 영상은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핸드폰이 느려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오늘 배우는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쓰레기 파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계속 쌓이면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처럼 핸드폰에도 안 쓰는 파일들이 계속 쌓여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앱이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힘들어지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배터리가 노화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충전 방법을 사용하면 이것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핸드폰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정말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한 번만 눌러도 핸드폰이 확실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함께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핸드폰 화면을 켜주세요. 그리고 화면 맨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려 보세요. 검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쓱 내리세요. 그러면 알림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설정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세요. 조금 내리시면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 기종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화면 중앙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과 함께 지금 최적화 또는 최적화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최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쌓여있던 쓰레기 파일들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정리하고 메모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1~2분 정도 걸리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화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파일 정리 중, 최적화 중, 메모리 정리 중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업이 완료되면 최적화 완료 또는 완벽해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보통 땡땡 메가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되찾은 공간이에요. 이 최적화 기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핸드폰이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벌써 핸드폰이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강력한 방법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앱을 누를 때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를 말해요. 예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효과들이 핸드폰을 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마치 집에서 불필요한 장식품들이 많으면 청소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핸드폰도 이런 시각적 효과들이 많으면 동작이 느려져요. 이걸 끄면 정말 확실하게 빨라집니다. 특히 오래된 핸드폰일수록 효과가 크죠. 다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검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쓱 내리세요.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바로 설정 버튼이죠. 이걸 다시 눌러주시고요.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접근성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각, 보조 또는 시인성 향상 또는 시각 관련 메뉴를 찾아주세요. 핸드폰 기종에 따라 화면 관련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줄이기 또는 애니메이션 제거 또는 애니메이션 삭제라는 항목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자 옆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옵션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설정을 잘 하신 거예요. 설정을 하셨으면 화면 아래 중앙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눌러서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아무 앱이나 선택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전보다 훨씬 빠르게 앱이 열리죠? 화면 전환도 즉시 이루어지고요. 이 설정만으로도 핸드폰 사용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사진 앱 같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요. 세 번째 방법은 저장 공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 같은 사진이 여러 번 저장되기도 하고 큰 동영상 파일들이 쌓이기도 해요. 그리고 삭제했다고 생각한 파일들이 사실은 휴지통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저장 공간도 확보되고 핸드폰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시 설정 화면으로 갈게요. 검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쓱 내리세요.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즉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중복 파일이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이걸 누르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같은 파일이 여러 번 저장된 것들을 찾아줍니다. 보통 같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여러 번 받았거나 같은 문서를 여러 번 다운로드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파일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중복 파일 목록이 나오면 삭제해도 되는 파일들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중복 파일 목록이 안 나오는 핸드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저장 공간에 보이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파일들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은 하나씩 선택을 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용량이 큰 파일들이 크기 순으로 나열됩니다. 보통 동영상 파일들이 가장 크죠. 카카오톡으로 받은 영상들, 유튜브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들,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여기 나타날 거예요. 이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파일들을 선택해서 삭제해 주세요. 특히 몇 달 전에 받았던 카카오톡 영상들은 대부분 삭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휴지통 비우기예요. 많은 분들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휴지통으로 이동한 것 뿐이거든요. 저장 공간 아래쪽에 보시면 휴지통 메뉴가 있었어요. 이 휴지통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갤러리 휴지통, 삼성 노트 휴지통, 기타 앱 휴지통들이 나타날 거예요. 각각을 하나씩 들어가시면 삭제하려는 파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파일 제목들을 하나씩 보세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모두 지워야 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 메뉴 버튼을 누르고 비우기 또는 모두 삭제를 선택해 주세요. 이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확인 또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중요한 파일들은 이미 다른 곳에 백업되어 있어요. 혹시 지우지 않아야 하는데 잘못해서 휴지통에 넣은 파일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휴지통에서 다시 살려야 할 파일을 1~2초 정도 누르시면 왼쪽에 체크박스가 나타나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화면 하단에 복원이라는 아이콘이 나와요. 복원 누르시면 이 파일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보통 몇 기가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삭제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가족 사진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미리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는 배터리 설정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기능인데요. 알고 나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게 되는 설정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해서 새 핸드폰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설정만 바꿔도 배터리 수명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어요. 먼저 왜 배터리가 빨리 닳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배터리는 100%까지 완전히 충전하고 0%까지 완전히 방전시키는 것을 반복하면 수명이 빨리 줄어들어요.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쭈글쭈글하게 계속 늘어나 있는 것처럼 배터리도 극한까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갈게요. 검지로 화면을 쓱 내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선택하시고 디바이스 케어나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터리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배터리 보호라는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 메뉴가 핵심이에요. 배터리 보호라는 메뉴만 보이시면 오른쪽 설정을 클릭하셔서 파랑색이 보이면 잘하신 거예요. 휴대폰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호 안함, 최적화 85% 충전 제한, 최대 보호 80% 충전 제한. 여기서 최적화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설정을 켜면 밤에 충전할 때 80에서 85%까지만 충전하고 잠깐 멈춘 다음 아침에 일어나실 시간에 맞춰서 100%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오랫동안 100% 상태로 있지 않아서 수명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럼 배터리가 금방 닳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터리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메뉴에서 절약 모드나 절전 모드도 확인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끌 필요가 없지만 외출할 때 배터리가 걱정되시면 이 모드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을 눌러보시면 어떤 앱이 배터리를 많이 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잘 안 쓰는 앱이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앱을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들만 바꿔도 2, 3년 된 핸드폰도 하루 종일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카카오톡 정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카카오톡이 핸드폰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앱 중 하나거든요. 특히 가족 단톡방, 동창회 톡방, 회사 톡방, 동네 주민 톡방 등에서 매일매일 사진과 동영상이 오가다 보면 어느새 몇 기가바이트씩 쌓이게 되어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진과 동영상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앱을 여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를 누르면 각 채팅방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가족 톡방이나 오래된 단톡방들이 상위에 나타날 거예요. 몇 기가바이트씩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량이 큰 채팅방들을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해당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확인 또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지 사진과 동영상만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특히 몇 달 전, 몇 년 전 사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사진이라면 이미 갤러리에 따로 저장해 두셨을 테니까요. 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만 있고 갤러리로 옮기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이 삭제 기능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안전하게 옮겨 놓으시고 전체 삭제를 하셔야 해요. 화면 하단의 꺽쇠 뒤집은 모양, 즉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데이터 및 저장 공간 메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임시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모두 삭제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이 임시로 저장해둔 불필요한 파일들을 모두 정리해 줍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보통 1에서 2GB,
많게는 3에서 4GB까지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미리 갤러리로 저장해 두시거나 따로 백업해 두세요. 삭제하고 나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이 작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핸드폰을 느리게 만드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앱 자동 실행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실행되고 있어요. 마치 집에서 안 쓰는 전자제품들이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것처럼 안 쓰는 앱들이 배터리와 메모리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차단하면 배터리도 오래가고 핸드폰 속도도 빨라집니다. 어떤 앱들이 문제가 될까요? 보통 게임 앱들, 쇼핑 앱들, 그리고 잘 안 쓰는 소셜미디어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이런 앱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면 굳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겠죠.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시 화면 위부터 검지 손가락으로 쓱 내려서 설정으로 가세요.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관리라는 메뉴가 나와요. 찾아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의 목록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설치했지만 요즘 안 쓰는 게임이나 쇼핑 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앱 정보 화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아래쪽을 보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허용 또는 백그라운드 활동 또는 다른 앱 위에 표시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스위치가 켜져 있다면, 즉 파란색이라면 꺼주세요. 그러면 해당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문자, 알람 같은 필수 앱들은 백그라운드 실행을 허용해 두셔야 해요. 그래야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 쇼핑몰, 뉴스 앱 같은 것들은 꺼두셔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만 직접 앱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이 설정을 마치고 나면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발열도 덜하고 전체적인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하는 거예요. 앱 업데이트가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업데이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자동 업데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의 문제점은 첫째,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요. 특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아닌 돈을 더 내야 하는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둘째, 업데이트하는 동안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셋째, 새 업데이트가 오히려 핸드폰을 더 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오래된 핸드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천천히 이해하시기 쉽도록 알려드릴게요. 먼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열어주세요. 보통 홈화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컬러풀한 아이콘을 찾아주시거나 휴대폰 화면에 구글만 모여있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플레이 스토어가 열리면 오른쪽 위에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니셜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메뉴가 나타나면 설정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찾아 들어가세요. 여기서 앱 자동 업데이트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날 텐데요.
네트워크 제한 없음.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자동 업데이트 안함. 여기서 자동 업데이트 안함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업데이트는 언제 하라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관리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들이 나타나요. 이때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도 절약하고 원하지 않는 업데이트는 피할 수 있어요. 모든 앱을 다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어요.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 앱, 자주 사용하는 앱들 위주로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게임이나 잘 안 쓰는 앱들은 굳이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7가지 설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즉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첫째, 앱 실행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을 거예요. 카카오톡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열리고 사진 앱도 지체 없이 잘 실행되실 거예요. 둘째,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졌어요. 설정에서 다른 메뉴로 이동할 때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셋째, 저장 공간 여유가 생겼어요. 아마 몇 GB는 확보하셨을 거예요. 이제 사진 찍을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덜 보게 될 거예요. 하루 이틀 후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첫째,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가요. 아침에 100% 충전하고 나가면 저녁까지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핸드폰이 덜 뜨거워져요. 오래 사용해도 예전처럼 팔팔 끓지 않아요. 셋째, 전체적인 안정성이 향상되어요. 앱이 갑자기 꺼지거나 멈추는 일이 줄어들어요. 일주일 후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쾌적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며칠 쓰다가 다시 느려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새 폰을 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제 7가지 핵심 설정은 끝났지만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7가지 내용들을 기억하려면 반드시 이 채널의 구독을 누르셔서 언제든 확인하세요. 휴대폰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새 폰처럼 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매일 관리법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최적화 기능 실행하기.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만 업데이트하기. 한 달에 한 번. 카카오톡 저장 공간 정리하기. 갤러리에서 불필요한 사진, 동영상 삭제하기. 안 쓰는 앱 삭제하기. 주의해야 할 것들은 첫째, 너무 자주 최적화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배터리만 소모돼요. 둘째, 중요한 파일은 미리 저장해 두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나 컴퓨터에 저장해 두시면 안전해요. 셋째, 카카오톡이나 전화 같은 필수 앱들의 백그라운드 실행은 끄지 마세요. 메시지나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설정을 바꾼 후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늦게 와요. 카카오톡 백그라운드 실행을 다시 켜주세요. 알람이 안 울려요. 알람 앱의 백그라운드 실행을 켜주세요. 특정 앱이 너무 느려요. 해당 앱만 다시 업데이트해 보세요.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핸드폰을 재부팅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좋아요.
둘째, 핸드폰 케이스를 가끔 벗겨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열이 잘 빠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셋째, 충전하면서 사용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 게임하거나 영상 보기는 배터리에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로 삼성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LG폰을 사용하시는 경우 LG폰은 스마트 닥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에서 일반 스마트 닥터로 들어가시면 최적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 원리는 같아요.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산 스마트폰들은 보안 또는 시스템 관리 메뉴에 최적화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리 정리, 쓰레기 파일 정리 같은 메뉴를 찾아보세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안드로이드와 시스템이 달라서 설정 방법이 다른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설정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에서 용량 정리. 설정 접근성 동작에서 시각 효과 줄이기. 설정 배터리에서 배터리 성능 관리. 그런데요. 어떤 핸드폰이든 핵심은 같아요. 불필요한 파일 정리하기. 시각 효과 줄이기. 배터리 관리하기. 백그라운드 앱 줄이기. 메뉴 이름이나 위치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만약 메뉴를 찾기 어려우시면 검지손가락으로 화면 내리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설정을 누르시면 화면 위쪽에 있는 검색창 돋보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최적화, 저장 공간, 배터리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관련 메뉴들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으니 정말 새 폰처럼 빨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째, 카카오톡 실행 시간을 재어보세요.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고 완전히 열릴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2~3초 안에 열릴 거예요. 둘째, 사진 앱을 열어서 사진들이 로딩되는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전보다 훨씬 빠르게 썸네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셋째, 인터넷 브라우저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페이지 로딩 속도가 향상되었을 거예요. 배터리 성능도 체크해 보세요. 하루 동안 평상시처럼 사용해 보시고 저녁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전보다 20에서 30% 정도는 더 남아 있을 거예요. 설정 배터리 사용량에서 어떤 앱이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저장 공간도 체크해 보세요. 설정 디바이스 케어 저장 공간에서 얼마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3-5GB 정도는 확보되었을 거예요. 이 정도 개선이면 정말 새 폰을 산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최적화를 해도 한계는 있어요. 언제쯤 정말 새 폰을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새 폰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은요. 첫째, 배터리가 하루도 못 버틸 때입니다. 오늘 설명한 배터리 보호 설정을 해도 점심 전에 배터리가 바닥나면 이제 배터리 교체나 새 폰을 고려해야 해요. 둘째, 필수 앱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카카오톡, 전화, 문자 같은 기본 기능들이 자주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한계에 온 거예요. 셋째, 보안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 오래된 폰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은요. 배터리만 문제라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보통 5에서 10만원 정도로 새 폰보다 훨씬 저렴해요.
저장 공간만 부족하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구글 포토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로 사진들을 저장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이상 된 핸드폰이라면 이제 새 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최적화해도 하드웨어의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오늘 배운 방법들로 오래된 핸드폰을 조금 더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얻으신 결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해내신 일들은요. 핸드폰 최적화로 속도 개선, 애니메이션 끄기로 반응 속도 향상, 저장 공간 대청소로 용량 확보, 배터리 보호 설정으로 수명 연장, 카카오톡 정리로 공간 절약, 백그라운드 앱 관리로 성능 향상, 자동 업데이트 해제로 안정성 확보. 이 모든 걸 직접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한번 설정해 두면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적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장 공간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핸드폰이 항상 새 폰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핸드폰이 느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나눔의 기쁨도 느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우신 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면 오랫동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 70대, 80대든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해내신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스마트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새 폰처럼 빠르고 쾌적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